자, 문재인 대표 역시 여유입니다. 지지율이 가장 앞서고 있죠. 심지어 안희정이라는 경쟁하는 젊은 후보의 맹지죠. 충청도에 가서 안희정을 옹호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또 하나 이제 이번엔 안희정 지사 얘기입니다. 프로 구단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마 상대에게요. 바둑 기자 얘기입니다. 바둑 이야기를 놓고 후원회장 1호를 모셨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전에 간 문재인 전 대표 얘기 좀 먼저 볼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연정 발언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친문패권은 저 문재인이 가장 앞서가는 후보다라는 이야기죠. 1등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제 안희정 지사와 저 사이에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안희정 지사와 함께 가는 동지이고 안희정 지사와 경쟁하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외연이 확장되고 우리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후보로 선출된 분이 그만큼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었던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대연정과 관련해서 나와 안희정 지사에는 별 생각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네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연정 논란이 좀 불거졌었는데요. 네. 그 처음에 반응은 이 문재인 전 대표 측의 반응은 이 대연정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새누리당과 어떻게 이 대연정을 하느냐. 거기는 이 청산해야 될 대상 아니냐라는 반응이 첫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연정 논란이 커지면서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 여소야대인데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갈 거냐.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그게 가능하냐라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 조금 이렇게 입장을 대연정 큰 틀에서의 이 야당과의 어떤 협치와 연정은 필요하다. 이런 점으로 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현재 구도로서는 그러니까 대연정 논란 관련해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지사가 싸워라. 일단 난 좀 빠지겠다. 이런 느낌을 좀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대연정은 민주당에 대한 배신이다. 촛불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세게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 안희정 충남지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캠프 측은 대연정을 계속 물고 늘어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측은 안희정 지사... 네. 이 시장 측은 안희정 지사한테 대연정을 처리하라고 했지만 안 지사는 내 소신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 시장은 계속 밀고 나가라 소신이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대표 일단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 눈에 띄는 거죠. 네. 근데 여유가 있으면 굳이 대전을 갔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을 갔을 텐데 안희정 지사의 어떻게 보면 지지율 상승의 어떤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나는 안희정 지사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줘도 뭐 안희정 지사와 크게 갈라서는 게 아니다. 이런 이미지, 뭐랄까요, 뭐 형님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대전에 가서 안 지사를 어떤 포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게 아닌가 이런 그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이는 거 문재인 대표 오른쪽에는 우상호 원내대표 있습니다. 자, 지난번 촛불 시위 때 있었던 장면을 보는 건데요. 자, 그러나 요새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친구라고 얘기하는 안희정 지사 쪽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사 아니다. 왜냐하면 고령층들이 요새 여론조사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shy silver. 그러니까 고령층이 답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듣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지율의 그 수치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탄핵 국면에서 보수적인 60대, 70대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샤이 실버랄까요? 보수층이 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점에서 지금 낙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저 얘기가요. 저도 뭐 들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자 지난번 대선 때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서 실제 그 득표율 비슷하게 좀 샘플을 맞춘다 하더라고요. 뭐 나이도 맞추고 성별도 맞추고 지역도 맞추지만 근데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 찍었습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전화가 걸리면 답하고 있다 그런 건데 바로 그 점을 우상호 원내대표가 말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세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문재인 그 전 대표 지지층, 열성 지지층들은 열심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야권으로 어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안희정 지사를 좋아하거나 이재명 성남시장을 좋아하는 야권 지지층들도 열심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그 범여권의 경우에는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만 네. 아직 새누리당의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아직 뭐 그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대선 후보를 만들어 갈지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 앞장섰던 이 범여권의 이 핵심 지지층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로 문재인 대세론에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상호 원내대표, 원래 이제 당대표와 같이 2인 3각으로 당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데, 자, 친문 진영,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듣기에는 우상호 원내대표 좀 야속할 것 같습니다. 계속 친구 안희정 돕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뭐 더블 스코어이기 때문에 수치 자체로는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안희정 후보가 20%만 돌파한다 그러면 이거 모른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안희정 지사 이번 토요일 날 아마 모든 민주당의 의원들이 광주로 가죠? 이번 주 토요일에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광주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네. 12일 토론회가 네. 무산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이어서 저도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무산 이유에 대해선 네. 근데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일, 원래는 12일인데 광주에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초단체장들이 쭉 모여서 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앞서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광주 시민들 앞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기획한 자리였잖아요. 그게 왜 무산되죠? 지금 원래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그날 전북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토론회보다 전북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이렇게만이라도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그 토론회 자체가 아예 취소가 돼버렸다고 하거든요. 네. 네, 조금 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토론회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탄핵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 대선 주자끼리 토론을 하면 이게 오히려 탄핵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재인 전 대표 측 주장이 그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네. 이미 뭐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된 것처럼 네.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누가 후보가 될 거냐 이 토론을 보이는 모습 자체가 네. 그 야권에게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문재인 전 대표의 얘기도 일리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 토론회를 무산시킨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의도를 가지고 무산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가 있었다고요? 네, 그건 왜 왜냐하면 그렇죠? 전주와 광주는 그 자동차로도 1시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네. 뭐 무슨 그 당의 어떤 가장 중요한 행사를 무산시킬 만큼 중요한 행사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지역 일정을 핑계로 해서 토론회를 이제 불참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앞서가고 있는 후보다 보니까 다른 견제하려고는 하는 2, 3등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 세 사람이 토론하면 안희정,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대표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같다. 그렇겠네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자 몸조심 하듯이 네. 그런 그 흠집이 날 수 있는 토론회는 이게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일정을 핑계 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후보가 빠진 이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김 빠지는 사이다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토론회 자체를 좀 무산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는요, 네. 이 그 문재인 대표도 뿐만 아니라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까지 전부 다 그 호남 지역에 지금 집중적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11일 날 이 목포를 거쳐서 12일에 광주에 가도록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12일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이 호남 방문 일정을 그 잡아두고 있는데 그 12일 날
그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그 전주에서 일정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남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야권에서 경선에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호남 지역에서 그 우세를 굳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인식들을 후보들이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말씀처럼 만약 예정대로 열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1, 2, 3위 후보들이 참여하는 거였습니다만 원래는 4위권 그 이 바깥에 있었던 김부겸 의원도 원래 참석하는 걸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불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꿈을 담지 못했습니다. 시대의 과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상태 자체가 이 과제를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공선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지금 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작년 4월만 해도요,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당선됐을 때, 대구의 민심을 이렇게 설득하고, 게다가 상대가 경기도 지사였던 김문수 후보였잖아요. 꺾었다면 김부겸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많이 준비가 안 됐다는데 지지율이 안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있었지만 지지율이 지금 보다시피 2.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체에서 물은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누가 가장 낫냐고 물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 경선에 나가봤자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게다가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친문 패권주의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가 네.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문자 3,000통 테러를 받아서 전화번호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문자가 3,000통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렸군요. 근데 그게 다 문재인 전 후보의 지지층이 보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개헌을 계속 얘기하면서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이제 지금 개헌은 아니다 이랬고 김부겸 의원은 이제 개헌을 바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대립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에서 김부겸 의원을 많이 공격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김부겸 의원은 당이 이렇게 친문 위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면서 본인이 좀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자, 안희정 지사는 오늘 이제 그동안 어제 저희 채널 A에 출연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저희가 전인범 장군 얘기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 쭉 얘기했잖아요. 나는 영입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는 민주당의 선거이기 때문에 당이 치러야지 캠프 사람 모아놓고 캠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 다음에 당은 이게 제쳐놓는 거 난 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 대신 오늘은 후원 회장을 영입했군요. 네. 손소 변호사. 그렇습니다. 누구죠? 이게 저라도 좀 관련이 있는 분인데 네. 바로 그 바둑기사죠. 프로기사 이세돌 구단을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했는데요. 네. 영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안희정 지사와 네. 결국은 그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그 두 분이 바둑을 두는 장면인데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 이세돌 구단이 홍성에 있는 그 안희정 지사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바둑을 두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정치인을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막상 가보니까 안희정 지사가 바둑 한번 두자라고 해서 뭐 정치 관련된 이야기 없이 2시간 정도를 바둑을 두었고요. 또 그러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세돌 구단이 했습니다. 저렇게 둘이 둘 때는 몇 점을 깔고 둡니까? 일단 그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1급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9점을 두고 더도 이세돌 구단이 뭐 이겼을 것 같은데 실제로 네. 몇 점 두고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기의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둑을 두는 장면 한 2시간쯤 뒀다고 하는데 안희정 지사 의자가 좀 더 높네요. 그런가?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약간 좀 위치가 좀 높나지가 더 구부려서 그런 건가요? 어쨌건 글쎄요. 2시간 동안 바둑 두면서 정치 얘기 이세돌 구단과 정치 얘기는 좀 하기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게 후원회장으로 응낙을 받은 거군요. 네, 바둑 두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담을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손으로 바둑알을 놓으면서 자기의 이제 뜻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그 상대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한 수 배우는 자세로 이 바둑을
뭐 두는 것 자체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영입하지 않겠다 나는 라고 선언한 안희정 지사, 그리고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뭐 교수 수백 명이 문재인 캠프에 있다는 얘기까지 듣잖아요. 좀 차이가 보이는 거죠?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는 안보를 위해서 군 출신들도 많이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남 출신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영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송영길 의원, 네, 여기도 전남 고흥 출신이죠? 네, 그쪽에도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반면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장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반면 이제 인지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원회장 형식으로 20, 30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명 인사를 깜짝 영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손수 변호사님.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 포기하고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 후에 했던 얘기 보니까 내가 이른바 어떤 프레임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정치인과 프레임, 이건 뭐 떼어낼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건데 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5명의 유력 주자, 후보군들도 역시 그 프레임에 갇혀서 뭔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극복 못하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뭔가 대세가 아니냐라는 평가 받습니다만 오히려 대세론이 이제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안희정 무슨 얘기입니까? 네, 거대 담론을 추구한다. 네, 대연정이라든지 이런 뭔가 정치권에서의 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네.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드러난 거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뭔가 두루뭉실하게 수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닿는 게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뭔가 프레임도 현재 안희정 지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슈 유발자, 뭔가 주목받을 거리는 끊임없이 제공하는 거, 그건 맞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화제성이 있고요. 또한 또 뭔가 시원한 발언들을 통해서 인기를 얻습니다만 그와 그 반면 또한 그와 정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감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에 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가 이제 이재명 시장 오랫동안 취재해 왔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 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재명 시장 쪽은 이제 보통 작살내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작살내겠다. 저도 기억납니다. 뭐였더라? 최근에 뭐 하나 작살내겠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공약을 발표할 때 딱 타깃을 정해서 작살내겠다, 청산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제 지지자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들 수 있지만 그 청산 대상에서는 좀 불안하죠. 나를 작살내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당선돼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캠프에서도 그런 과격한 표현을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시장을 만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이 과격하다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뭘 극복해야 되는 겁니까? 15%의 벽. 그렇죠. 이거 어떡하죠? 그 15%의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호남에서 일단 지지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 호남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을 했는데 네. 거기에 너무 좀 안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 정권 네. 교체를 확실하게 해줄 이 후보를 찾았었는데 네. 그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려면 호남 이외 지역에서의 자신의 득표력을 좀 과시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경북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통해서 그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룰 후보가 안철수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신뢰를 줬어야 이 호남에서도 안철수를 도와주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이제 믿음이 생겼을 텐데 어떻게 보면 호남에 너무 갇히다 보니까 호남 주위에 의원들 사이에 갇히다 보니까 네. 어떤 이제 지지율의 하락을 좀 가져온 측면이 있고요. 그것을 아직은 극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안철수 대표 지금 모습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요새 정치인들도 거의 락스타 같은 느낌의 조명과 집중을 받으면서 정치를 하는군요. 저도 저런 영상은 좀 오랜만에 봤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출마하겠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만 다들 혹시 이분 하는 생각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꽃가마 후보라는 거 다 잘 모실 때만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검증을 넘어야 한다는 그 벽에 대한 얘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틀을 넘어서는 것, 정치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과제죠. 그 결과에 따라 경선 그리고 본선 결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